현재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죠. 김 의원이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연말에는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코인을 매입한 뒤에 이듬해 초에 다시 현금화하는 거래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 잠깐 함께 보실까요?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비싸움 계좌에서 90억 현금을 이용해서 코인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1월 달에 코인을 다시 팔죠. 그래서 50억 원을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화면 바꿔보시죠. 2022년 12월 31일 또 연말에 10억 현금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이듬해 바로 1월 달에 코인을 팔아서 다시 코인을 샀던 10억 원을 현금화시킵니다. 연말에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악용해서 김남국 의원이 저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겨왔다는 것 아니냐, 권세민 기자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신고 기준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꼭 뭐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투자하고 여기 뭐 투자하고 이런. 근데 딱 걸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팔아놓고 이제 숨겼을 텐데 이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신고제가 실시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거래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시점을 다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의원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또 뭐 어떻게 좀 조사를 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제가 하나 이건 좀 김남국 의원 건을 떠나서 좀 국민의힘이 가상조사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산 공개에 대한 어떤 동의서도 제대로 좀 제출하고 있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민주당의 대변인인데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들이댔던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 아들이 왜 그 가상자산 관련된 그 임원이었고 어떻게 된 건지 초상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여기서 숨어 있는 모습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 양금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야, 박성준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해서 말씀드리자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은 통장을 비워놓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연초에는 다시 현금화해서 통장에 돈을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재산을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은 아마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6월 말까지 코인에 관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님들 다 신고하시고 계시고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뭐 이것도 이제 물타기의 일종으로 김기현 대표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샐러리맨이 아니고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된 경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주식을 1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김기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물타기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몇몇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신당 창당설도 슬그머니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미 무소속 의원이 돼버렸고 그리고 조 전 장관도 출마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과 뭐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아주 좋아한다. 이런 과거 사진도 영상도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두 사람이
또 몇몇 의원들과 함께 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자, 저렇게 해서 뭐 저 영향도 있어서 공천을 받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신당 창당 가능성 있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 제가 볼 때는 0입니다, 0. 신당 창당이라는 게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에서. 의원 한 사람 손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같이 가기도. 근데 마음 맞추기 마음 맞추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정치적 에너지와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주고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성호 할 얘기가 의원도 없네, 이거는.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신당 창당은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목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고 국민의힘 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이 김남국과 손을 잡고 친 이재명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김남국 의원은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사실은 잘 알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뭐 그렇게 할 분은 전혀 아니죠. 사실. 아, 그래요? 그 가능성 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창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쭉 지켜보면은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창당을 통해서 큰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가시밭길을 갈 만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남국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권력을 따라다니는 해바라기 정치인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인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